트롯프린스에서 국민 보컬로 남진과 나훈아의 계보를 이을 시청률 자석 김용빈의 역사적인 그날은 사실 아주 평범한 목요일 밤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그 평범한 달력 위 날짜는 방송사가 남긴 기록 속에서 그리고 수많은 거실의 가슴 속에서 다시는 평범이라고 부를 수 없는 색으로 칠해졌다. 밤 10시를 막 넘긴 시간, 어느 집 거실에서는 설거지 물이 싱크대에 그대로 남아있었고 어느 집에서는 휴대전화 알림이 미처 확인되지 않은 채 테이블 위에 뒤집혀 놓여 있었다. 사람들은 약속을 미루고 카페에서 일어나 서둘러 집으로 향했고 늦은 야근을 마친 직장인들은 택시 안에서까지 채널을 확인했다. 리모컨을 쥔 손가락이 살짝 떨릴 정도로 미묘한 긴장감이 공기 속에 떠 있었고 소파에 앉은 가족들의 호흡은 눈앞의 화면을 응시하는 동안 한 박자씩 길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화면이 번쩍이며 조명이 켜지고 단 3글자가 화면을 갈랐다. 김용빈. 그 이름이 떠오르는 순간 어떤 집에서는 탄성이 새어나왔고 어떤 집에서는 갑자기 조용해졌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지금부터의 몇 분이 한국 트롯 역사에, 아니 한국 대중예능사에 굵은 줄 한 줄을 새겨 넣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이미 가슴속에서 진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잠시 후 화면 하단에 찍힌 숫자 하나가 번개처럼 박혔다. 4.8. 단순해 보이는 이 숫자는 사실 수많은 변수와 경쟁, 광고와 회의, 기획과 편성, 그리고 시청자들의 리모컨 선택이 만들어낸 최고치였다. 사랑의 콜센터가 기록한 순간 최고 시청률 4.8%, 동시간대 전 플랫폼 1위라는 깃발, 목요일 예능 전체를 통틀어 절대 강자의 자리를 증명한 그 그래프의 꼭지점 한 칸에 박힌 이름이 바로 김용빈이었다. 방송국 회의실에서 누군가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던졌던 문장이 있었다고 한다. 김용빈이 뜨면 시청률이 터진다. 그러나 그날 이후 이 문장은 더 이상 농담도 과장도 아니었다. 그것은 회의록에 적히지 않아도 모든 제작진과 편성 책임자의 머릿속에 새겨진 새로운 방송 공식을 뜻하게 되었다. 김용빈이 뜬다. 시청률이 터진다. 트롯프린스라 불리던 한 가수가 그날 국민 보컬이라는 거대한 타이틀을 향해 단숨에 도약한 순간이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사랑의 콜센터 25회가 3% 후반대를 오가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을 때만 해도 업계는 이 프로그램이 이미 자리 잡았다고 안심하고 있었다. 그러나 26회, 김용빈이 본격적으로 전면에 등장한 날, 시청률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4.0%로 탄력 있게 솟구쳤고, 이어진 클립에서는 바로 그 4.8%라는 경이로운 순간 최고치가 찍혔다. 모니터 앞에 앉은 데이터 팀 직원의 손이 잠시 멈췄고, 광고팀의 표정은 눈에 띄게 환해졌다. 어떤 예능이든 한 번쯤 뾰족하게 치솟는 구간은 있지만 그 뾰족함이 곧장 기사 제목이 되고 회의 주제가 되고 편성표 구조를 흔들어 버리는 이름은 흔치 않다. 그 드문 이름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이제는 가장 중심에 놓인 이름이 바로 김용빈이다. 숫자는 그의 파급력을 증명하는 첫 번째 언어에 불과했다. 그 다음은 세대와 장르를 넘나드는 기이할 만큼 강력한 소통의 힘이었다. KBS 가요 무대는 한국 대중음악사의 거대한 연대기와도 같은 프로그램이다. 부모 세대와 조부모 세대의 청춘이 쌓이고 흑백 텔레비전 시절부터 이어져 내려온 숨결이 남아있는 무대, 어느 누구도 쉽게 구조를 바꾸거나 톤을 흔들 수 없는 말 그대로 한국 음악 예능의 성역 같은 공간이다. 그런데 11월 3일 그 단단한 성역 위에 김용빈이라는 이름이 올랐을 때 7.0%라는 경이로운 시청률 숫자가 화면에 떴다. 수십 년 동안 강철처럼 단단하게 자리를 지켜온 고정 시청자층이 채널을 돌리지 않는다는 확신.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세대가 온라인 클립과 다시 보기로 유입되는 이중의 파도가 겹쳐지는 지점. 그 교차점 한가운데 김용빈의 목소리가 서 있었다. 그의 깊은 중저음이 무대 바닥을 단단히 다져 올리고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솟는 고음이 스튜디오 천장을 시원하게 밀어 올릴 때 안방의 어머니와 옆에 앉은 아들이 같은 박자로 박수를 쳐버리는 기묘한 장면이 곳곳에서 연출됐다.
기억의 강과 현재의 강이 한 지점에서 합류하는 장면, 추억의 순결과 지금 이 순간의 감도가 하나의 곡선으로 이어지는 경험, 그것이 바로 김용빈이 만든 가요 무대의 기적이었다. 세 번째 증거는 전국 노래자랑이었다. 전 세대의 놀이터, 주말 낮의 상징, 할머니와 손주가 나란히 서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전국 단위 공개 무대. 그 충남 홍성군 편에서 전국 노래자랑이 6% 중반대라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던 날, 김용빈은 심사위원도, 특별 패널도 아니었다. 차라리 그는 그 현장의 공기 그 자체였다. 할머니가 무대로 올라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을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 의자를 챙겨주고, 초등학생 꼬마 참가자가 음정을 놓치고 눈가에 눈물을 맺히자 조용히 마이크를 내려놓고 옆에 서서 박수를 유도해주던 사람. 기념 촬영을 해달라며 다가온 어르신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아주던 그 순간들이 모두 카메라에 잡혔다. 노래가 끝난 뒤에도 오래 남는 여운. 그 여운이 지역 광장으로, 다시 온라인 타임라인으로, 그리고 또다시 TV 앞으로 되돌아오는 거대한 순환의 고리 한가운데에 선 이름이 바로 김용빈이었다. 전 세대가 함께 웃고 함께 박수칠 수 있는 이름, 그 이름이 곧 시청률의 다른 이름이자 방송사가 편성표에 가장 먼저 적어 넣는 이름이 되었다. 그러나 김용빈을 트로프린스에서 국민 보컬로 끌어올리는 가장 결정적인 동력은 따로 있었다. 바로 사람의 언어, 인격의 서사였다. 사랑의 콜센터 절친 특집에서 무명 시절을 함께 버텨낸 친구를 무대 앞으로 불러낸 장면은 이미 수많은 시청자들의 가슴에 한 편의 영화처럼 박혀있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전 국민이 지켜보는 생방송 무대에서 그는 마이크를 쥔 채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내가 도와줄 차례라고. 나 혼자 잘 되는 것으로는 이 이야기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나의 영광이 너의 무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이 짧은 고백은 을이라는 오래된 단어를 지금 시대의 언어로 다시 번역한 한 줄이었고, 트로피의 금빛 표면보다 두 사람의 눈빛에서 더 깊은 감동을 뿜어냈다. 그 진심이 화면을 뚫고 거실로 쏟아져 들어오는 순간, 시청률 그래프는 또 한 번 푸른 상승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숫자보다 사람을 기억하고, 무대 위 화려한 기교보다 무대 아래에서 보여주는 태도를 더 오래 마음에 품는다. 무대 위에서 기술이 이야기한다면 무대 아래에서는 인격이 이야기한다는 말은 김용빈이라는 이름과 함께 비로소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그의 음색은 황금 비율을 가진 중량감을 품고 있다. 첫 음을 내뱉는 순간 마치 오래된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듯 바닥을 견고하게 잡아주고, 호흡은 프레이징을 유려하게 엮으며 한 소절 한 소절을 서사로 만들어낸다. 모음의 문턱에서 휘두르지 않고 자극적인 고음에 기대지 않으며 저음의 그늘에서 무너지지 않는 균형감. 그래서 사내 같은 노래를 부르면 남자의 뼈대가 되살아나고 길 같은 곡을 부르면 사람의 인생 서사가 눈앞에서 펼쳐진다. 무대가 끝나고 나면 그는 언제나 관객을 향해 시선을 돌린다. 악수를 해달라며 손을 내미는 관객의 눈물을 직접 닦아주고, 사인을 받으며 손이 떨리는 팬에게 괜찮다고 웃으며 손을 꼭 잡아준다. 실력은 귀로 확인하지만 인성은 화면 밖에서 느낀다는 말이 이처럼 완벽하게 실감나는 순간이 또 있을까? 예능은 또 다른 차원의 증명 무대였다.